그렇습니다. 저 이 얘기 좀 진짜 좀 작정하고 하고 싶은데요. 수유동 악마. 자, 이 한 여성이 처음 만난 남성에게 며칠 동안을 감금당하고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지금 엄청나게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 자, 홍 기자,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황은 아닌데요.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계획범죄의 정황이 드러납니다. 20대 여성을 납치해서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엄벌해달라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벌써 10만 명 넘게 동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봤거든요. 그런데 청원인이 자신을 피해자의 친한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바람 쐬러 나온 피해자를 납치해서 모텔로 끌고 갔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감금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갖가지 협박을 했다.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고 했는데요. 계획범죄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람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리 모텔방 장롱에 흉기를 모아뒀다. 그리고 피해자를 물색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범죄이다. 이러한 협박 정황들 반드시 엄벌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저희가 이 범행 내용을 뭐 진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한번 뭐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제가 연쇄살인범 관련한 책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뭐 케이스 스터디를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자들하고 비교해 사람 목숨을 뺏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나쁜 인간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런 그 상황에서 피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가능성이 우리한테 그 현실로 다가오는 이 사실, 이 사건은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예컨대 자기 아내라든가 누나, 여동생, 딸, 누구라도, 여자친구,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모텔을 정해놓고 그 장롱에다 흉기를 갖다 놓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마치 사파리에서 맹수가 지나가는 얼룩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듯 그런 상황에서 아무 얼룩말이나 자기가 생각해서 저 사람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바로 흉기를 들이대가지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요 대단히 우리 그 시민들에게 정신적, 심리적인 충격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모텔에 이제 사흘 동안 감금을 했잖아요. 도대체 이 모텔 그 영업하는 그 주인은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뭐 범행 상황 같은 것 좀 다시 한번 뭐 수위 조절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저 이게 지금 2021년 4월이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뭐 90년대나 나오던 이 악독한 범죄 영화에서 나오는 그 악당들이나 저질러서 결국에 단죄를 당하는 그런 악당들이나 할 법한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뭐 앞으로 지금 계속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은데 사실 설명해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여성을 일단 감금을 시킨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인신매매를 시키겠다. 내가 뭐 어디 멀리 팔아버리겠다. 너 돌아오지 못할 곳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해 위협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촬영까지 했어요. 아주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만나던 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인과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에게서도 이제 연락이 오니까 피해자를 위협해서 가출한 척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척 이런 척을 하면서 이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던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이 피해자가 빠져나올 수는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빠져나온 건 정말 그 피해자가 호소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국민청원의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고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온 척하겠다면서 울며 불면서 정말 사정사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텔 출구에서 풀어줬다. 같이 나와서 풀어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국민청원에는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 이 피해자가 말이죠. 이런
얘기를 피해자 측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얘기죠? 일단 국민청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2차 가해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다만 아.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밝혀줘야 될 것 같고요. 음. 일단 그 피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올라왔다. 나는 혼자 탈출한 적이 없다. 가해자와 같이 있었는데 풀려할 때 함께 밖에 나왔다. 이렇게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올렸거든요.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다. 그리고 다툼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또 언론 보도에서 일단 SNS를 통해서 만났지만 처음 만난 사람을 납치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이 부분까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 했거든요. SNS로 만난 것은 맞지만 더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약 억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조건 만남을 했다라거나 혹은 소셜미디어로 다른 만남이 있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추측을 해서는 곤란한데 그러한 댓글이라든가 이제 소셜미디어 글들이 올라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심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가 정신병이 있다, 정신질환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뭐 붙들려 가지고 재판 받을 때 또 심신미약도 이 핑계 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상당히 교활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신병이 있다라고 하면 벌써 피해자가 상당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내가 정신병이 있으니까 나 어떻게 할지 몰라.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통제를 못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것은 굉장히 그 압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이게 줄줄줄줄 읊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잡히고 난 뒤에는 난 어떤 식으로 얘기할 거야. 난 정신병도 있고 심신미약이야. 이런 식으로의 어떤 그 밑밥을 소위 깔아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전과라든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 범죄 경력들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범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와 상당히 그 어떤 범죄 친화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변호사님. 네. 감형이 되지는 않겠죠? 일단은 불안해는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게시판에서 보면 혹시나 뭐 범행을 바로 인정하고 뭔가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감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성폭력 범죄가 있고요. 성폭력 범죄에다가 감금까지 아주 계획적인 지속된 범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아마 정신 어떤 병력으로 감경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렇군요. 감형되진 않을 겁니다. 이 범죄 자체가 지금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아직 밝혀진 것만 해도 지금 그것만 봐도 지금 중형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감금 중에 일어났던 하나하나가 다 범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따져보면 감경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혐의들이 일단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거 말고도 조사를 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가장 큰 거는 중감금죄가 성립할 거고요. 감금죄에다가 그 와중에 폭행, 협박죄도 될 거고 특히 성폭력을 했기 때문에 감금치상, 감금강간 이런 게 성립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저는 중한 범죄가 될 것이다. 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